3차원 측정기는 모든 산업 현장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치수 측정 장치로 보시는 바와 같은 이런 큰 본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X축 오른쪽과 왼쪽으로 이동하는 X축과 앞뒤로 이동하는 Y축, 그 다음에 위아래로 이동하는 Z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차원 측정기는 이제 그 형태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분류가 되나, 지금 보고 계시는 3차원 측정기는 L형 브릿지 타입으로 일반적인 중소형 부품 측정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장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3차원 측정기의 주요 진행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측정을 하시기 전에 먼저 도면의 요구사항을 검토하고 측정 부위를 선정하고 기준을 설정하게 됩니다. 기준을 설정하고 나서 측정물을 측정기 위에 어떻게 이제 설정을 할지 제품의 어떤 자세를 결정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는 이 장치를 프로브라고 하게 됩니다. 이 프로브의 자세를 결정을 하고 그 후에 프로브 교정과 제품 측정이 진행되게 됩니다. 다음으로 프로브 교정 쪽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프로브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보이는 이 3차원 측정기에 사용되는 센서입니다. 센서로 이 센서의 어떤 자세를 변경함으로 인해서 측정에 필요한 자세들을 교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프로브가 이런 A축으로, 그 다음에 또는 이렇게 이제 B축으로 회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A축과 이런 B축으로 회전해서 제품에 필요한 자세들을 교정함으로써 측정에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3차원 측정기에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의 이제 스타일러스들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볼이나 아니면 긴 스타일러스를 사용하거나 이렇게 짧은 길이의 스타일러스를 사용하거나 하게 되고요. 센서를 교체하는 방법으로는 이런 끝에 이제 볼 촉침이 달려있는 부분에 나사를 살며시 풀어주게 됩니다. 풀어주고 끝에 부위가 이렇게 이제 분리가 됩니다. 분리가 되면 요거를 다시 이렇게 이제 나사를 조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나사가 풀리지 않을 정도로 살며시 조여준 다음에 3차원 측정기에 설치를 하고 적당한 프로브 선정이 완료된 상태에서 운영 소프트웨어 상에서 프로브 교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먼저 프로브 메뉴에 들어가게 되시면 프로브 그룹 생성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룹 생성을 통해서 저희가 새로운 프로브 그룹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ABC라는 프로브 그룹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 여러 가지 프로브 자세에 교정할 수 있는 프로브 교정창입니다. 그래서 A 각도를 몇 도로 줄지, B 각도를 몇 도로 줄지 이 창을 통해서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몇 개의 예제 각도를 지정을 해서 프로브 교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형태로 프로브 각도, 그러니까 A 각도가 몇 도, B 각도가 몇 도, A 각도가 몇 도, B 각도가 몇 도로 해서 실제 어떤 이러한 제품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자세가 이 자세다, 아니면 이 자세다, 이 자세다, 그러면 그 필요한 자세들을 운영 소프트웨어 상에서 교정을 하게 됩니다. 교정하는 모습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측정기를 사용을 하실 때는 측정기 상에 보시면 이런 조이스틱 조정관이 있습니다. 조이스틱 조정관에 보시면 이렇게 이제 장비의 속도를 조정할 수 있는 속도 조절 레버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장비가 이동할 때는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속도를 최소 줄여놨다가 안전한 위치로 이동됐다 생각이 되셨을 때 다시 원래 속도로 바꿔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부분이 이제 프로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서 측정기에서는 이런 기준구를 사용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프로브의 자세를 교정을 하게 됩니다. 프로브 교정의 목적은 지금 여러 가지 자세를 사용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자세와 어떤 이런 자세, 다른 자세에 대해서 각각의 이런 상대 위치들을 교정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끝에 있는 볼에 대한 정확한 보정지름이라는 것을 산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제품을 측정할 때 좀 더 정확한 치수로 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프로브 교정이 완료되고 나면 운영 소프트웨어 상에 보시는 바와 같이
교정 결과가 화면에 출력되게 됩니다. 진구도나 표준 편차와 같은 교정 결과를 통해서 프로브가 정상적으로 교정됐는지 여부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프로브 교정이 완료되고 나면 좌표계 설정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실제 제품의 좌표계를 설정하기 위해서 제품을 측정기 위에 고정하게 됩니다. 반드시 측정기 위에 고정할 때는 제품이 흔들리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되는 것을 확인을 해 주셔야 하고요. 자, 이렇게 고정이 된 제품을 실제 좌표계 설정을 하기 위해서 이 윗면을 측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윗면을 측정을 해서 이 평면을 측정을 함으로 인해서 이 평면이 가지고 있는 선형 방향, 그래서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는 이 선형 방향을 구속하고 제품이 이렇게 회전하려고 하는 두 개의 회전 운동을 구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 소프트웨어 상에서 평면 측정 아이콘을 선택을 하시고 실제 장비를 조이스틱을 통해서 이동을 하신 다음에 상면을 측정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형태로 평면을 측정을 하신 다음에 평면 측정이 완료된 상태에서 확인을 누르면 그 측정 결과가 이렇게 운영 소프트웨어 상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를 통해서 좌표계 설정을 한다라는 표현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실제 평면이 측정된 결과는 평면이 기계상에서 어느 정도 이제 높이에 있고 어느 정도로 틀어졌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설정해라라고 하는 이제 기능이 좌표계 변환 기능입니다. 그래서 좌표계 변환 기능을 통해서 공간 정렬이라는 걸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간 정렬을 실행을 하시면 실제 이 평면이 놓여진 높이에 맞춰서 Z축이 제로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의 면을 다시 한번 측정을 해 봤을 때 Z 방향의 좌표가 0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이 제품은 위의 공간 정렬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선형 운동과 회전 운동은 구속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 이쪽 방향의 회전 운동하고 제품이 이렇게 움직이는 두 개의 또 선형 운동은 아직 구속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 면을 통해서 윗면과 수직인 앞에 면을 통해서 이쪽의 회전 방향과 선형 운동을 구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 소프트웨어 상에서 직선 측정을 선택을 하시고 앞에 직선을 하나, 둘, 세 점 정도 측정을 해 주신 다음에 확인을 누르시고 아까와 같은 형태로 좌표계 변환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평면 회전을 시행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까지 작업을 하신 거는 이제 평면이 잡히게 되고 앞에 직선이 잡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좌표계가 지금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이제 구속되지 않은 방향은 이쪽 방향에 대해서 아직 어느 쪽도 구속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구속되지 않은 하나의 면을 설정을 해서 이렇게 세 개의 면으로 제품을 구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의 면을 측정하기 위해서 점을 선택을 하시고 왼쪽 면을 측정을 하게 됩니다. 측정을 하고 확인을 선택하시고 앞에서와 똑같이 좌표계 변환에 들어가서 원점 지정이라는 것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과 같이 이 평면과 이 직선과 이 점이 만나는 이 부위에 좌표계 원점이 이렇게 설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이 제품을 측정하는 기준은 요 두 개의 면이 직각인 이 지점과 이 면이 만나는 요 지점, 즉 이 정도 부위가 좌표계 원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좌표계 설정이 완료되고 나면 여기서부터 실제 측정 요구사항인 도면에 입각해서 측정을 시행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도면에 이제 보시는 예제와 같이 도면이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저희가 설정한 기준면은 이 윗면을 기준면으로 설정을 했고 이 앞쪽 면을 기준 직선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왼쪽 면을 기준 원점으로 지정을 해서 지금의 제품의 원점은 여기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1번과 2번과 같은 치수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이 원점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 소프트웨어에 가서 원 아이콘을 원 측정을 클릭을 하신 다음에 이렇게 조이스틱을 이용해서 내부의 원을 하나, 둘,
셋, 4점 정도 측정을 해주시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현재 좌표계 원점 이곳에서부터 X방향으로 얼마, 그 다음에 Y방향으로 얼마의 거리가 지금 현재와 같이 화면에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결과창에서 보시면 이제 X방향이 19.991, Y방향이 19.981이라고 나왔습니다. 도면의 요구사항에 맞춰서 기준값을 입력을 해주시고 X 기준값, Y 기준값을 입력을 해주시고 상한공차, 하한공차를 도면에 맞춰서 설정을 해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다이아 값도 도면에 보시면 15에 플러스 마이너스 0.1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5 플러스 0.1 마이너스 0.1 이렇게 해서 하나의 측정 결과가 완료가 됐습니다. 이제 보시면 X축 값이 X축 방향, 즉 이쪽 방향이 되겠습니다. 이쪽 방향에 대해서 측정값이 19.991이 나왔고 기준값이 20으로 기준값에서부터 플러스 마이너스 100분의 5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래서 편차값이 보면 마이너스 0.0009, 그 다음에 판정으로는 마이너스 쪽으로 약간 기울어져 있다는 표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이 판정에 나타나는 기호들을 통해서 제품이 플러스 쪽으로 가 있는지 또는 마이너스 쪽으로 가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X하고 Y쪽 같은 경우는 약간 마이너스 쪽으로 치우쳐져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고 다이아 값 같은 경우는 약간 플러스 쪽으로 좀 크게 가공이 됐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몇 군데를 더 측정을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와 똑같이 원을 측정을 하고 도면의 요구사항에 이제 4번 치수와 3번 치수가 되겠습니다. 60에 플러스 마이너스 0.1, 60에 플러스 마이너스 0.1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똑같은 앞에 진행했던 방법과 똑같이 60, 60, 10 해서 이런 식으로 측정을 해 나가시면 도면의 요구사항들에 맞춰서 이렇게 이제 원 하나, 원 둘, 그 다음에 다른 이런 원들도 측정을 해 나가시면 기본적인 측정 작업이 완료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보여드린 작업은 조이스틱을 이용한 가장 기본적인 측정 방법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이제부터는 3차원 CAD 모델을 사용한 측정 방법을 간략적으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화면에 제품에 대한 좌표계가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이 제품에 해당하는 CAD 모델을 불러와서 측정에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AD 메뉴에 들어가서 가져오기를 통해서 어떤 형태의 CAD 파일이냐에 따라서 가져오기를 해당하는 파일들을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파일을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CAD 모델을 불러오게 됩니다. 실제 CAD 모델이 없으신 경우는 대부분의 작업을 조이스틱을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되고 CAD 모델이 있는 경우는 CAD 모델을 불러와서 측정 작업에 시행을 하시는 게 훨씬 활용도가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정반에 측정기 위에 올려져 있는 CAD 모델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이 나타난 모델은 실제 장비의 원점 위치에 가 있고요. 그래서 이 모델을 실제 좌표계로 옮기는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좌표계에서 모델 정렬이라는 걸 통해서 해당하는 제품에 지금 저희가 제품의 원점으로 잡은 곳은 이 부위입니다. 그래서 LCS1이라는 것을 선택을 하고 모델을 기준 좌표계로 이동을 시켜줍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실제 측정한 위치에 CAD 모델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최종적으로 확인을 하기 위해서 장비를 이동을 시켜서 실제 모델의 위치와 CAD 모델의 위치가 일치하는지를 대략적으로 확인을 해준 후에 모델을 사용해서 측정을 하시는 게 좀 더 안전한 작업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 끝의 지점과 실제 장비의 끝의 지점이 일치하고 이쪽 끝의 지점과 모델의 이쪽 부위가 거의 일치한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정상적으로 정렬이 다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불러온 모델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측정을 할 수 있는지 간략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원을 측정을 하겠다라고 하면 앞에까지는 원 측정을 누르고 이런 조이스틱을 사용해서 측정을 했는데 지금부터는 이 화면에 보여지는 CAD 모델을 선택을 해서 이 부위를 제가 측정을 하겠다라고 하면 이 부위를 CAD 모델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선택을 해서 몇 가지 옵션들을 주게 되고, 자, 이렇게 주고 측정을 시행을 하라고 하면 제가 실제로 별도로 조작을 하지 않고도 3차원 장비 자체가 자기가 모델의 정보를 추출해서 그 모델의 정보에 해당하는 부위를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측정을 하고 직선 부위 측정을 하고 직선 부위 측정 같은 경우도 이러한 형태로 또는 이러한 형태로 모델에 필요한 부분들을 클릭을 해서 측정을 하라고 하면 자기가 혼자 측정을 하게 됩니다. 실제 모델이 있는 경우는 대부분의 작업들을 이런 이제 마우스를 통해서 작업을 하게 되고요. 모델이 없는 경우는 장비를 통해서, 장비의 조이스틱을 통해서 작업을 하신다고 보시겠습니다. 지금까지 3차원 측정기에 대한 대략적인 사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3차원 측정기의 활용 분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차원 측정기의 주요 사용 분야는 대량 생산에 대한 그 품질 관리 부분에서 가장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인 공정 검사나 수익 검사, 그다음에 최종 검사 등에서 제일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제품 개발 단계에서 상대 제품과의 호환성, 그다음에 기하공차 평가 등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제품의 역설계 등에 필요한 제품 정보 추출에서도 다양한 분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3차원 측정기는 그 기능이 계속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고 많은 산업계에서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장비를 사용하실 분들은 좀 더 심도 있는 교육을 받고 장비를 운용하실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짧게나마 3차원 측정기에 대한 이해가 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